반갑습니다. 기업가를 위한 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자 절세 전략가인 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며칠 동안 비가 내려서 그런지 아침에 한강을 건너는데 굉장히 상쾌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상쾌 되셨나요? 네. 어린이날이어가지고서 비가 내려서 애들한테 안 좋을까 걱정했었는데 마침 또 지나고 나니까 어른들의 시절에서는 굉장히 소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9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중한 시간을 내셨으니까 좋은 정보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걸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가 좀 하죠.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일찍 오셨으니까 드려야 되는 정보도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세상 살아가는 얘기 중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줄여봤습니다. 우리는 내년도 사실은 한 7월 말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정신없는 소득세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정안 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되냐면요. 거의 그 다음 주도까지 와요. 4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소득세법 부분들에 대한 법인세법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관세법, 개별소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겠지라고 던져놓기에는 이게 뭐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부과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 또 부과되는 납부하지 않으면 또 제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부분들에 대한 납부세 주체는 그냥 우리도 그 법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개정세법 중에서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혜택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혼인을 하게 되게 되면 혼인을 하는 자녀한테는 1억 원을 줄 수가 있어요. 세금 없이. 우리가 기관세 증여라고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배우자한테는 10년대 유복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직계 종비소한테 해가지고 성인한테 5천만 원을 줄 수 있는데 거기다가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오늘이 결혼 시점이면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고합 4년에 걸쳐서 얼마를 더 줄 수가 있냐 그러면 본래의 준비되어 있던 5천에다가 1억 원을 더 줄 수가 있어요. 다 1억 5천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일이죠. 얼마 전에 강남에서 어느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이것 때문에 개정세법 때문에 요즘에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상견례 하다 말고 지금 막 나오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뭐냐 그러면 남자 측 집안에서 1억 5천 부분을 무상으로다가 당신 기관세, 여자 측 당신 그렇게 되면 여자 측 애들이 원가가 되면 3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매년 1,000만 원 이하의 이자 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과세되지 않았으면 징역을 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 대신 1,000만 원 나누기 4천, 그리고 2억 1,700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1억 5천에 2억 1,700을 아이한테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3억 6천 정도를 아이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억 5천 부분들에 대한 아예 비과세, 그 다음에 2억 1,700 부분들에 대한 4.6% 운전 대차 계약 내주면 되는 거죠. 둘이 합치게 되면 7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전세를 들어가면 10억 정도의 강남의 전세를 가지고 애들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냐 그러면 오늘도 오다 보니까 한강들이 막 건너는데 벤츠 부분들에 대한 연록세 보다가 여있는 차가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연록세 부분들에 대한 차량 많이 보셨어요. 24년도 1월 1일부터 연록세 부분들에 대한 차량 부분들에 대한 18천만 원 법인에서 하게 되게 붙어 있죠. 그게 만약에 실현 안에 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인 건 뭐냐면 송금 살인이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안 하냐 모르냐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세금이 발생이 된다는 그런 것이죠. 네. 중소기업을 위한 통제는 그에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 치매를 걸리게 되고 그러면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이 계셨지만 치매 걸리게 되게 갑자기 암 말기에 와서 연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게 되면 무암작업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저버리게 됐습니다. 가업 승계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화두의 부분들에 대한 건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부적 마감, 정산,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들 만나게 되게 되면 아마도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일찍 부천 모임에 나와서 박규원 이사, 박 이사의 강의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러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전적, 선제적, 소득의 기속적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적용한 부분들에 대한 특징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보시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급여를 얼마를 받아갈 것인가, 그래서 최저의 세율이 얼마가 됐을 적에 내가 급여를 받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배당에 대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배당을 받아갈 것인가. 2천만 원 이상 되면 금융소득세 15.4%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 받아갈 것인가. 아니야. 이 배당에 대한 것을 사전적 증여를 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주로 넣어서 배당을 가져갈 것인가. 또 하나,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다른 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것은 45%, 50%, 증여세, 상속세 50% 내는데 퇴직금에 대한 것을 아무리 시금시험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맥스가 26%고 연수연금 되니까 이거 괜찮아. 그래서 퇴직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은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하셨을 겁니다. 더구나 그것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하는 정관에 그냥 단순하게 명료가 되어 있으면, 명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십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 나왔을 적에 돈을 그렇게 빼가려고 했을 때 그 문구 하나로 다 될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정보를 남아서 그걸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까지의 대표님들께서 그나마 앞서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뭐냐 그러면 회사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 운영하는데 지칩니다. 여러분도 많이 지치시는 걸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가지고 청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도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에 대한 것들로 막상 알아보시게 되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산하면 법인에 청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청산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돼요. 구에서 말 그대로 24%의 세금을 내야 되고 남아있는 돈을 가져가게 되면 그것이 또 배당보다 저희가 돼가지고 10에서 45%의 세율 부분들에 대한 부가세 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차라리 M&A를 할 수 있는 주식을 넘겨줄 것인가 라고 하는데, 물론 회사로 성장시켰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이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식을 넘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20에서 3억 초과되면 25%의 세율 부분들에 대한 것이 더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리 회사는 과연 설득대가 어디가 있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전문 경영기를 들여올까라고 하지만 실제 전문 경영기를 중소기업에서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전문 경영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 회사를 한꺼번에 이룰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적어돼서 그럼 상장을 알아볼까라고 여러 가지 합니다. 상장에 대한 조건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상장을 한다면 내가 그동안 일본 회사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다 주식에 대한 돈을 팔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동성 부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배구조에서는 절대 좋지 않지 않습니다. 너무나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 쉽지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안 돼. 그러면 회사를 어떻게 애들한테 이거를 가지고서 분명하게 내가 물려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게 가업승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이제 회사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넘겨줄 적에 말 그대로 나눠져 있는 것이 가업승계 부분들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5 부분들에 대한 창업작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의 30조의 6에 의한 가업상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그러다가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갑자기 들어가셨을 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과연 가업보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상속증여세법 제18조 2에 의한 상속 문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의 메달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우리는 유니더스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유니더스. 전 세계 폰도 미리 부분들에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 대표이사 사망한 후에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니더스 회사 들어봤습니다. 너무 봐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회사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종료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 많이 하는 농산물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비행기 태워가지고 반도체 좀 비행기 태워서 수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혹시 비행기 타서 수출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은데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논산 딸기 아십니까? 네, 논산 딸기. 원래 딸기 하면 되기 때문에 일본 거였어요. 그래서 로열티 공부를 해줬었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게 논산 딸기였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빨간 토마토 작은 거 아시죠? 그렇죠?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먹으면 그거 로열티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어느 나라로 갈 것 같아요? 이거 아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바이오가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나가지고서 회사 중국에서 가져가라고 정말 여러 개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농협에서 가져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었던 37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저 회사 손톱 깎이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좋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갔는데도 말고 그 손톱 깎이 정말 잘 깎여요. 지난주에도 저 손톱 깎을 때 37 갖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저 회사 어떻게 됐어요? 저 회사 대표이사 돌아가신 이후에 갑자기 사망하신 이후에 8번의 회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눈물의 매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온라인 화장품 판매 회사 에이블 CNC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 회사 어느 회사에 좋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나 브랜드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한참 얘기 나왔던 시즌이 나왔던 미샤라고 하는 화장품 아십니까? 네, 그 회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 너무나 유명한 S로 하는 전자회사, 그 회사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소,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레벨에 있는 회사들도 이렇게 다 순식간에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회사가 다 준비 없는 이별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청 자료들에 대한 걸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제가 만들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00만입니다. 23년도 12월 기준이고요. 그 중에 사업자 인수는 610만 개 분들을 검색했고 전체 인구 대비해가지고 11.9% 정도에 적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하는 이런 거 보니까 인구랑 반 정도가 되는 거고 증여세 납부 보니까 증여세가 21만 5천 명이 가니까 그 다음에 상속세 분들에 대한 걸 체크하다 보니까 21년도에 사망자수가 37만 명이 거쳤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는 아니고 상속세를 납부하신 분을 가서 체크해 보니까 19,506명이에요. 전체 사망자에서 한 5.2% 정도가 되죠. 제가 억지의 숫자를 하나 만들어 얘기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체 인구에서 11.9% 정도가 사업자를 갖고 있고 11.9%의 반은 5.9% 분들에 대한 5.9하고 저기에 사망자 숫자에서 실제로 상속세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5.2%, 0.2% 뺀 나머지 저기 5.2%는 다 우리 CEO분들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조사는 그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상속과 증여가 얼마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통계가 부분들에 대한 것이 통계청에서 나왔고 이것을 파시스 해가지고 국세청에 대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해서 만들어 보니까 18년부터 22년도까지 5년치를 만들 수가 있다.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은 28년도에 13만 5천에서 21만 5천보다 149%가 증여가 실이 늘어났습니다. 상속세 납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상속세는 8,449명에서 15,000에서 230%가 진행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부동산 가치가 폭등을 하는 것이 큰 요인으로가 저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순서를 한번 감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EO들의 애로 사항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CEO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성경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가지고 넘겨줄라 하더라도 승계를 하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과주가
있지만 조세 부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력 한 우리가 개설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업이 생각한 것만큼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녀가 결정적인 건 자녀가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승계를 원치 않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사망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표님께서 많은 내용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걸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때문에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때문에 또 사후에는 어떻게 되면 가업 상속 문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 혜택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보니까 다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딱딱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좀 더 조금만 깊게 한번 알아보자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이에요. 창업자금에 대한 것은 뭐냐면 조세특별세법의 30조 5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한테 주는 겁니다. 뭐를 주냐면 창업자금을 주는데 첫 해에 50억 부분들에 대한 거를 줍니다. 50억 주게 되면 그 중에 5억 부분들은 공제, 다시 해서 45억이고요. 그 45억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니까 4억 5천이 되겠죠. 그렇죠? 그 4억 5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증여세로 납부하면 자녀한테 얼마를 줄 수 있냐면 50억을 줄 수가 있어요.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녀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창업자금으로다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다?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부분들에 대한 걸 주는 자금으로다가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활용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창업을 하게 되면 2년 내에 창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다 물색한 다음에 창업자금을 주고 2년 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취득을 하고 거기에다 4억 5천 중에서 말 그대로 5년간의 가치가 2015년부터는 5년간 했을 때 연구연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절세 전략가가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상담하고 제가 강의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4억 5천 부분들에 대한 거에서 5천만 원 부분들에 대한 거는 증여세를 납부했다 치고 남아있는 게 4억이죠. 4억에 대해서 5년간 납부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매년 한 8천만 원 정도 쓰게 되는 거죠. 8천만 원을 월로 나누게 되게 되면 한 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 우리한테 창업자금 50억을 줬는데 말그대로 50억을 가지고서 매월 한 660, 적당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는 거 있다 그러면 얘한테 먼저 물려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요. 자녀한테 50억을 주시겠어요. 50억을 주는 걸 가지고 자녀는 뭐 하냐 그러면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 중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창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말 그대로다가 창고가 될 만한 위치 부분들에 대한 거를 아버지한테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받아서 그 창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모 회사가 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다가 창고 사용료 내셔야 되겠어요. 그럼 600만 원 이상 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파자 들어오게 되게 되는 창고 상당히 괜찮죠. 집가는 상승이 하게 되어 있다고. 스타벅스 전략 부분들에 스타벅스가 커피 팔러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건물에도 인재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전략 부분들에 대한 창업 자금에 대한 지금서 과세 특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여러분들 사업과 연결해 보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세 특례제도의 선수의 유기에 대한 의견을 이런 거죠. 부모가 살아계신 부모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한테 주냐면 자녀한테 줍니다. 자녀한테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건이 굉장히 말도 아주 계속 넓어졌어요. 10년 이상 운영하게 되게 되면 300억, 400억, 600억, 30년 이상 하면 600억까지 부분들에 대한 걸 줄 수가 있는데 요번에
24년도 개정세법이 되면서 여기에서 뭐냐면 120억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죠. 쉽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죠. 10년 이상 가업을 가지고 있다가 10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신 60세 이상의 부모가 말 그대로 어떻게면 18세 이상 자녀한테 회사에 지분을 주는 겁니다. 회사에 지분을 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에 주식가액에서 주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주시게 되게 되면 그 증거에 대해서 10억 부분들에 대한 걸 국가는 문제해 주게 돼요. 오, 괜찮은 문제가 되네요. 거기다가 요번에 바뀐 24년도에는 뭐냐 그러면 120억, 초과분에 대한 거 20%. 다시 말해서 뭐냐면 120억까지는 10%만 가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회사가 만약에 130억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3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130억짜리 130억의 회사를 준다 그러면 10억을 빼지 않습니까? 그럼 120억까지는 얼마나 나갔어요? 10%. 그럼 12억 되네요. 12억에 회사의 회사들 자녀한테 100% 다 넘겨줄 수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회사를 넘겨주게 되면 얘가 그거를 가지고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도 있죠.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 나오면 그러면 여기에서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대표이사에 취임에는 뭐냐면 공동 대표도 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랑 같이 하는 형태가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뭐냐면 등기부 등본에다가 주식에 대한 양도 제한을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사신탁에 되든 상사신탁이 되든 간에 신탁의 형태로 해가지고 주식에 대한 양도 제한을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잘 신경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회사를 자녀한테 100% 넘겨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넓게 24년도 들어서 열려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업 상속 문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좀 말씀드려볼까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 그러면 갑자기 사망하셨을 때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망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학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그러면 경영인이 오너가 10년 이상에 대한 걸 하셔야 돼요. 10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한 회사, 어떤 회사는 5년밖에 안 돼. 한 회사는 20년, 30년을 했는데 나머지 회사 분들에 대한 거는 짧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긴 회사부터 같이 해서 포함이 되는 거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뭐냐 그러면 전제적으로 뭐냐면 모 기업이 10년 이상 경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10년에서 20년 하게 되게 되면 300억까지, 20년에서 30년까지 400억, 30년을 초과해서 이상해서 운영하신다 그러면 600억까지 국가는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간을 채우게 되게 되면 공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이고 가면은 신고를 해야지만 해주겠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거죠. 민법에서 나오는 상태이니까 이거를 우리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우리 대표가 말 그대로다가 대표이사의 재직 요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체의 가업 영역에서 50% 이상의 대표를 했거나 상속이 되시 전 5년 부분들에 대한 대표이사를 재직하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내가 한 다음에 지쳐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녀한테 바톤을 넘겨줘서 우리 자녀가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해온 그 기한까지도 마찬가지로 갖다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대표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가업 상속 문제를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피상속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죠. 혹시 여기 중에 공동대표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5대5 동업이라고 분들 말씀하시죠. 그리고 피상속인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을 적에 직위상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드려보죠. 왜냐하면 피상속인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게 되면 가업 상속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법률에서는 세법에서는 뭐냐면 동업자 중에 한 분이 최대 5대5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그 한 분에 대한 처음에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가업 상속 문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이후에 동업자이신 50% 가지고 계신 분이 나중에 사망하게 되게 되면 그 상속인들은 가업 상속 문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가 은퇴가 다른 거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에 대한 분할적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회사가 커지게 되게 되면 인적 분할을 할 것인가, 물적 분할을 할 것인가, 어디에 협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상속인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걸 갖는 자녀 부분들에 대한 거죠. 자녀 부분들에 대한 건 만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가업의 부분들에 대한 2년 전에 종사를 하게 되는 거다가 요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2년을 조건을 못 채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언제 2년의 기간을 채우냐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절세절약 깔고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소득의 규속처를 변경시키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늘상 국가가 발표하는 자료들을 그래서 들여다봅니다. 세법의 개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이 작성되어 있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는 활용하는 사람들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상 저희는 그걸 들여다보고 연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3년도 7월 6일자에 기가 막힌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국제성에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자녀가 병역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취약에 해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했을 적에는 그것이 근무한다고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녀가 2년 전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죠. 남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자녀분들 중에서 군대를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군대를 가면 휴학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들어와가지고 회사에 군대 가는 데까지 근무합니다. 반드시 4대보험을 넣어주는 거죠. 학교는 휴학을 했습니다. 4대보험을 넣어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경찰 나오면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온 기간에 이렇게 근무를 보겠다지 않겠습니까? 그럼 갔다 온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회사를 복학하기 전까지는 다시 회사를 들어갑니다. 복학을 해야 된다면 다시 복학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처럼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되어 있다. 국가가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국가는 말 그대로 더 기간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 자녀가 지금까지 부모 세대가 읽어오는 그 다음이 병행해온 노하우와 기술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녀가 승계했음에도 말 그대로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튼튼하게 하고 납세자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부분들의 대학교를 가지고서 무게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뭐냐면 한쪽은 사전이고 한쪽은 사후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가업 승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국가는 24년도 들어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주식을 주는 것도 120억씩까지 10% 부분들을 갖고 증여해주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런 거죠. 사업 관리 요건이에요. 대한대 회사를 다 줬는데 다 조사했어요. 여러분들도 위해서는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업 관리 부분들에 대한 건 5년간만 유지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10년 아니었는데 5년을 보다가 다 28년부터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24년도부터는 뭐냐면 대불륜의 부분들에 대한 업종 변경을 했어요. 왜? 굳이 우리가 사업이 안 되는 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불륜 한국 표준 산업에는 21개가 다 나눠놨지 않습니까? 대분류를. 그러면 그 21개 중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것은 그 대분류에 대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고 5년간 유지해야 된다는데 대표이사 취임할 적에 아까 박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있어요? 공동대표도 인정은 된다니까 부모가 살아계시다 그러면 공동대표가 들어가 있으면 애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 넘겨주고서 또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연합에서 이게 예전에는 5년 이렇게 됐는데 15년으로 늘어났어요. 이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15년이에요. 더구나 저쪽에 삼성분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20년으로 늘어났어요. 20년으로 늘어났어요.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한 연구연합법 한번 가지고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가 가업 승계에서 한 번 정도만 보면 가지고 얘기 나눠야 될 수 있게 어쩔 수 없는 게
S전자의 세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삼성세 분들의 대표가 얼마 있습니다. 12조. 자녀들이 연구연합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매년도 2조씩.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 2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 그대로다가 10번으로다가 늘어났다고 20년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게 되게 되면 20년 되게 되면 한 해에 한 6천억 정도씩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6천억이면 충분히 배당을 해서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까의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 가지고 했을 때 그래 우리 회사에서 배당 부분들에 대한 걸 내한테 넘겨주더라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부분들에 대한 건 보다 공동 대표적으로 간단합니다. 자, 아베가 상속에 대한 형태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게 되는 것은 다 이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기간이 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법만 하다. 여기에 23년도에 들어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뭐냐면 납부 유예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 승계라든지 이 가업 상속인데 이거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납부 유예 제도를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받아서 가업을 가지고 상속해준 그 수전자가 다음에 양도 상속 증여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상속인이 그 밑에 상속인이 계속 승계하겠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죠. 일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생각하시면 일본에서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다가 우동치 뭐 한다고 해서 막 와서 100년, 200년 기업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납부 유예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왜? 그것을 처분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까 자녀들의 정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 쪽에서 말씀드려서 가업 승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아주 심플하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그냥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창업하고 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50억을 줬다고 해보죠. 50억을 가지고. 그러면 보통에 대한 증여세 부분은 한 49억을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창업 작업으로다가 주게 되게 되면 아까 어떻게 5억 공제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10%만 낸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4억 5천이에요. 그 4억 5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고 부분을 물류센터 만들게 되게 되면 이거 쉽게 해결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보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리하는 시간인데 찾아보시면 그러면 지금에서 가장 큰 부분들에 되는 거예요. 이번에 110억짜리 했다고 하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0억을 뺀 100억 부분들에 대해서 10%니까 1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10억 괜찮아요. 그러면 아까 10억의 계획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납부한다? 말 그대로 15년에 걸쳐서 납부한다. 15년을 거쳐서 납부하게 되게 되면 말 그대로 매월 한 500만 원 정도씩 안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 가지고 회사에서 충분하게 그 정도 부분들 배당에 대한 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적에 더 이상의 상속세를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선조적이고 사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고 아예 소득의 규정처럼 변경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게 됩니다. 현재 여기 대표님들 계신 분들 중에서 제 강의가 다소 딱딱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지금 눈을 크게 뜨시고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사진 촬영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 이런 부분들에 자 가업 상속 문제 부분들에 대한 거죠. 우리가 말 그대로 10년 이상만 하게 된 영양자라면 가업에 대해서 내가 준비 못하고 물려줬을 때를 생각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30년 초과해서 하게 되면 600억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600억 부분들에 대한 회사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상환돼도 가업보다 인정 받게 되게 되면 제로로 갈 수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자, 실사례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가정법원에서 판결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얼마만큼 큰 게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표이사 A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전처하고 자녀가 집에 있고 재혼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100억하고 금융자산 100억, 경영기업 주식에 대한 회사가 500억 정도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업 무관자산 백 업무 관련 사항 하니까 500억입니다. 갑작스러운 10년 관련 사망하는데 평소가 사이다
나쁘지 않고 삼성인간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다 이제 자기 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아시지 않겠어요? 여기 변호사님 계시겠지만 변호사님도 각자 모임하게 되면 수익 조각하게 되게 되면 다 판이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송력까지 심하게 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100억, 100억, 500억이면 700억인데 700억 부분들에 대한 걸 자녀들한테 그대로 만약에 상속이 갔다고 한다 그러면 자녀가 부담해야 될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걸 그냥 한 3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가업상속공제하고 일반 상속공제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다행히 저기에는 큰아들이 2년 전에 회사에 들어와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움하는 거죠. 배우자가 1.5, 자녀들은 1,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 몫이 크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다가 아들한테는 어떻게 된다? 회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 부분들에 대한 거 500억 부분들에 대한 거를 부모가 30년 이상 운영하시니까 훔쳐서 자녀가 들어가서 사업관리 요건 찍어야 되는 거예요. 또 회사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 그대로다가 회사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대로 가업상속 받아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세금 받으라.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남아있었던 100억, 100억, 200억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배우자가 받아갔죠. 거기 내서 일반 상속공제 부분들에 대한 걸 적용한 거죠. 배우자 공제할 때 일괄 공제, 순금융자산 공제, 기타 공제 합치게 되면 37억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0억에서 37억 빼고 하니까 163억 벌써 발생해야 되니까 76억 부분들 되니까 끝난다. 이번 성적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는 게 일반에 대한 상속 부분들을 하고 가업승계를 같이 주시게 되면 이런 것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대정세법 부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특례 사항들을 잘 보시게 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괜찮아. 부분에 대한 거 가지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가 하다가 내가 물려줄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상당히 많이. 그런데 부분에 대한 걸 가져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가업승계 부분들에 대해서 110억짜리 회사가 있을 때 회사가 굉장히 순정할 것 같아요. 자, 자녀한테 가업승계를 합니다. 뭐냐면 110억짜리 회사를 그대로 주는데 10억까지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과세표준이 100억이 되고 120억까지 10억이니까 당연히 100억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거고 10억에 대해가지고 오케이 나 연금 나오고 그러다가 오케이 라고 좀 납부했던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에 납부한 것이 한 10억이죠. 오케이.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 실질 대표이사가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전에 줬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재정산을 하자라고 보죠. 국가에서는. 그래서 정산하게 되게 되면 그래 회사가 1000억으로다가 뽑은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줬었던 가격이 100억이니까 100억으로 국가는 보겠다고 하는 거죠. 회사가 1000억을 뽑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증여 시점으로다가 보게 되니까 그래 회사는 1000억을 뽑지만 증여 시점에 100억이니까 100억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보통 증여세 부분들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 얼마니까 40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사전에 납부했었어요? 10억 납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5억에서 10억을 빼주니까 상속세는 35억만 더 내면 되네요. 그죠? 회사가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분이 계신 반면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지 하지 마. 내 애들 믿을 수도 없고 필요 없어. 내가 할 때까지 키워놓고 해볼게. 라고 열심히 정말 인생을 갖다가 해서 1000억까지 키워놨어. 그런데 1000억까지 키워놨다가 갑자기 사망한다고 쳐보죠. 30년의 기간을 다 채웠다고 쳐요. 골프 하시고 운동하시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600억까지 가업승계를 받아 상속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400억이 되는 거고 400억이라도 단순 계산하면 20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억 부분들에 대한 거 35억 얼마 차이가 납니까? 160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60억 더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소프트하게 정리를 바꿔 쳐야겠어요. 20년 얼마가 되냐면 265억 10년 하게 되게 되면 315억까지 차이가 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각된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소 딱딱한 대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업승계 부분들에 대한 1차 파트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직원들은
직원들은 급여와 배당을 세금 내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대표들은 어떻게 돼요? 그 대표들도 배당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들은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갈 적에 법인세도 떨켜놓고 가야 돼요. 법인세도 떨켜놓고 가세요. 그게 포인트. 자, 두 가지 부분들의 대목을 준비해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말씀 것처럼 정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정관에 저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 가셔야 되는데 그냥 주식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상법제 462조 이익의 배당 중에서 상법제 462조의 이 주식에 대한 배당, 상법제 462조의 3 중요한 배당이라고 하는 거, 상법제 462조의 4 현물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을 때만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배당 받으시고 사교 받으시고 그다음에 법인세 절세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거 해서 저게 활용하신다 그러면 그게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혹시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쭉 달려왔습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게 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광고 번역기기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낼 수가 있으면서 보내서 필요하시겠으면 저한테 해서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궁금하시고 오늘 강의 중에 질의가 있으시게 되게 되면 질의 받는 시간 잠깐 가져볼까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하는 유튜브에다가도 오늘 강의 부분들에